몇 년 전부터 패션을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 당연한 공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대박이 터진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공식은 몇 년 전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명품 브랜드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한정판으로 선보였던 제품은 한글로 자사 브랜드의 이름을 과감하게 새기며 명품 브랜드의 면모를 선보였는데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글씨체부터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호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한글이라는 위대함과 함께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한국에서 만들지 않았음에도 한글이 버젓이 자리 잡아 한국의 인기에 함께 가려는 제품들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특히 닛산식품은 한국 대표 라면인 신라면을 비슷하게 모방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따라하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가사를 넣은 노래가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불리는 등 말 그대로 한국과 관련된 것을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한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 영화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할리우드를 비롯한 외국 제작사들은 흥행을 위해 한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한국인 배우를 섭외, 혹은 오래된 한국 콘텐츠를 리메이크하는 등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은 이 공식을 깨겠다는 듯이 넷플릭스 상위권을 차지하며 미국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주는 듯한 드라마가 발견되었는데요. 해당 드라마의 등장으로 한국 드라마에 넘을 수 없던 인기를 끊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막상 드라마를 확인해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드라마의 배경이 한국으로 설정되어 미국 드라마인지 한국 드라마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또다시 전 세계에 한국아리를 퍼뜨린 드라마는 스파이 스릴러 더 리크루트 시즌2입니다. 해당 드라마는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CIA 법무팀에 채용된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주인공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스파이 활동을 하며 위험천만한 일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니 전혀 한국과는 관련된 내용이 없으리라 예상하셨겠지만 국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 시즌2에서는 배경 자체가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시즌2에서는 주인공인 오원 핸드릭스가 의욕만 앞선 젊은 변호사답게 사고를 치고 다녔던 덕분에 상사가 사무실에만 앉아있게 만들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러던 중 자신이 아닌 자신의 전임자에게 온 편지 한 통을 궁금함에 열어보게 되었다가 일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주인공이 자신을 해당 한국 작전에 자진해서 투입시켜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한국에 도착하면서 복잡한 국제 스파이 네트워크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된 내용이 한국에서의 에피소드라서 그런지 한국과 관련된 장면들이 많은데요. 한국의 시장에서 액션씬을 선보이기도 하고 한국의 밤거리, 한국식 고깃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작품에 외국인 배우를 섭외한 것인지 외국 작품에 한국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한국과 빼놓을 수 없는 배우입니다. 노아 센티네오는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라는 하이틴 로맨스 영화의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적 있었는데요. 해당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바로 한국과 미국 혼혈이라 동양인이 캐스팅되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기에 가까웠던 캐릭터이기에 해당 영화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았었는데요. 모두의 우려를 뒤로하고 해당 영화는 큰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뒤이어 2개의 시리즈가 연달아 공개되며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3개의 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은 언제나 노아 센티네오였습니다. 해당 시리즈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썼던지라 점차 시즌이 지나갈수록 한국적인 요소가 짙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여자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한국에서 촬영이 잡혀있어 한국으로 갈 기회가 많았으나 스토리상 노아 센티네오는 한국에 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시즌을 마친 인터뷰에서 서글픈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자 주인공 역할이었던 나나 콘도르가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한 경험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K뷰티와 음식과 사랑에 빠졌다며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노아 센티네오는 작품을 잘 선보이게 된 것은 기쁘지만 한국에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언젠가 꼭 가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의 소원이 이뤄지기라도 했는지 해당 발언을 하고 3년이 지나자 그는 정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더 리크루트의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해당 드라마를 찍으면서 많은 추억을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했는지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What was your favorite part about shooting in South Korea? I'd never been to South Korea before. Okay. So going there, experiencing the food. A lot of our cast was South Korean. Teo Yo's in our cast, and he plays, I guess what it would be called the antagonist of the second season. He's kind of the propulsive element that, he tries to. Anyway, I don't want to get too much away. Forget this is ET. Can't spell all the T on ET. But he took me out and showed me some great restaurants, some great places, some night markets, etc. Did you get a chance to go into the countryside or? No. Okay. Next time, we'll go together sometime. 해당 Yeah, man.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며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다른 사담을 할 수 있는 인터뷰 자리에서는 한국 음식 중에 육회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배우인 유태호와 굉장히 친밀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드라마에는 한국 배우들도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유태호, 김영하, 신도연 등이 많은 비중으로 나오며 한국 배우를 찾아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게 만들었는데요. 영어 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아 집중도가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유태호는 해당 시즌을 끌어가는 에피소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정원 요원 장균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긴장감을 올려주는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드라마의 설정 중 재밌는 것은 주인공인 오원이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설정이 있기에 영어로 대사를 하는 한국 배우들처럼 그도 한국어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외국인 배우가 한국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없었던 설정이기에 왠지 자부심이 느껴질 만한 일이기도 했는데요. 자부심을 느낄 만한 내용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요소들이 틈틈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뜬금없기는 하지만 한국 전통 매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참고로 매듭은 나라별로 묶는 법이 다르며 그 나라만의 고유 전통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나라가 유독 매듭, 한복, 갓 등 한국 전통에 손을 뻗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들에게 한국의 거심을 알고 있으니 탐내지 말라는 듯이 해당 드라마에서는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락을 건네주면서 비빔밥과 김치라고 내용물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비빔밥과 김치 역시 동북공정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라면 드라마를 쓴 작가가 한국인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한국과 관련된 요소들을 노출시킨 덕분인지 한국에서도 해당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해당 드라마에서 나오는 매듭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징어 게임을 이은 새로운 유행이 탄생되는 것이 아닌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드라마의 성공으로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은 역시 넷플릭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넷플릭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덕분에 주춤했던 입지를 다시 탄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바로 한국 드라마 하면 떠오르는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리즈를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해당 드라마는 공개된 지 단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쇼 가운데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 1위로 등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첫 주 만에 전 세계 1위를 탈환하며 2주 연속 글로벌 시청 1위를 당당하게 유지했었는데요. 덕분에 한국 드라마의 힘은 차원이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해당 시리즈의 1위 유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시즌1의 달고나 딱지치기처럼 해당 드라마에 나왔던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인 공기놀이, 동요 등이 큰 화제성을 모았기에 더욱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도 잠시 1위 자리를 빼앗은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바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엑소 키티가 1위를 차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드라마는 앞서 이야기했던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프리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영화의 여주인공 동생이 바로 엑소, 키티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국제학교가 바탕이라서 해당 드라마에도 한국 배우뿐만 아니라 한국적 요소가 대거 등장하는데요. 한국의 부채춤, 설날 음식 등이 나오며 한국 문화를 잘 몰랐던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한국을 홍보하는 드라마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10대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통하여 답습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꾼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엑소 키티를 누른 드라마가 나왔으니 바로 한국 드라마인 중증외상센터입니다. 해당 드라마는 전장에서 경험을 쌓은 천재 외과 전문의가 한국에 돌아오며 중증외상팀을 다시 건립하기 위한 과정을 긴박하게 그려낸 의학 드라마인데요.
특히 한국 드라마의 고질병이라고 알려진 연애 내용을 걷어냈으며 각 캐릭터들마다 생동감 넘치는 설정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특히 해당 드라마의 원작을 쓴 작가는 실제로 의사였던 관계로 고증이 잘 된 작품이라 볼 수 있죠. 이런 매력적인 작품을 제쳤던 것이 바로 더 리크루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중증외상센터가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인들이 만든 오리지널 드라마가 얼마나 탄탄한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위 순위권의 반 정도가 한국과 관련된 드라마이다 보니 해당 순위를 본 사람들은 한국이 들어가지 않은 드라마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들어가기만 하면 최고의 성적을 내니 많은 제작사에서 끊임없이 한국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연스럽게 한국이 알려지며 더욱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요즘 더 많은 나라의 자본과 관심을 받고 있으니 문화 강대국의 자리는 다른 나라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많은 나라에 한국의 힘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